그러니까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객분들이 최근에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다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게 맞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꼭지점에 사는 거 아니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서두르시고 하시지 않을까?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않고. 네. 우리 뭐 안녕하세요. 빌딩 부부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매각된 사례를 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고객분들이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작년은 그렇다 치고 올해는 뭐 건축비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고 정권도 바뀐다고 하고 이런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데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맞냐, 이런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대표님 준비하셨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아요, 많이 팔려요, 사셔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뭉뚱그려서 예. 어떻게 얘기하세요? 막 손님 물어보시면 뭉뚱그려서? 저도 이제 고객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예. 사실 이 질문은 뭐 10년 전에도 받았던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거래 건수는 총 3,084건인데 올해 1분기에 거래 신고된 건수는 서울 상업용 부동산이 415건이에요. 이 중에 제가 약간 중소형 빌딩 데이터로 안 맞는다고 하는 거 몇 개는 뺀 건데, 이제 415건이면은 분기별로 따지면 작년 대비 거래가 줄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거래가 줄었으니까 이제 하락장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좀 다르죠. 예. 작년에 415건 중에 여전히 강남 서초가 거래 건수는 작년하고 데이터 똑같아요. 작년 한 해가 거래 건수가 강남 서초가 18%였거든요. 올해 거래 건수 20%. 작년 거래 금액 총량 40%였는데 올해 47%. 더 늘었네요. 예.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리가 오를수록 계속 주요 지역, 강남, 서초에만 딱 집중되는 그런 투자 현황이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작년 거래 건수나 거래 금액에 대비 지금 13%,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좀 거래량을 준 건 사실이죠. 전체 총량은 줄었는데, 그렇죠. 근데 대신 이제 보면은 강남은 51건이 팔렸는데 평균 평당 가격 3.3제곱미터당 가격을 따져보니까 작년에 1억 6,500이었으면 지금 1분기는 1억 8,600이에요. 2천이 올랐네요. 예, 그 사이 또 올랐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 거래 신고가 안 된 건들도 분명히 이 안에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뽑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숫자들, 분명히 그게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요. 뭐 그렇고 지금 마포구는 작년 대비 떨어졌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아마 지금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그 저희 서울의 뭐 대중적인 상권들이잖아요. 홍대, 뭐 연남동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은 좀 눈여겨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작년 대비 떨어졌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코로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 또 마포구 안에서도 뭐 서교동이나 연남동이나 이런 데 너무 비싸지만 신수동 뭐 이런 데는 광창역 근처 뭐 이런 데는 조금 평당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가 좀 팔려서 이게 좀 평균값이 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거래 건수가 30건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로는 원래 이제 지가가 비쌌던 데고, 중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용산 다 이게 딱 떨어졌다 나왔는데, 이거는 떨어진 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당 가격을 좀 비교해서 보니까 떨어졌네? 그러면 원래 마포구가 9천이었는데 지금 7천이니까 땅값이 떨어졌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지금 팔린 물건, 그 건물에 대한 평당가를 평균 낸 거거든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마포구의 홍대 뭐 메인 거리에 있는 물건들은 거래가 잠깐 멈춰 있고, 왜냐면 코로나 여파도 있을 거고 매도자분들도 그래서 지금 안 팔아, 시기가 안 좋은데 하고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 7천대 조금 더 저평가되고 이면에 있는 땅들이 그 사이에 팔린 거예요. 아, 이것도 지어서 내가 리모델링해서 뭔가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럴 때 들어가야겠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평당가가 낮은 것들이 거래가 또 됐다는 이야기지, 원래 9천짜리가 이제 7천으로 떨어졌구나, 저 지역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 예, 정확한 얘기인 게, 저 30건 중에 서교동, 연남동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 신수동 이런 데고, 말씀하셨던 대로 위치가 좋으신 분들은 굳이 막 이렇게 해서 안 파시죠. 마포구도 사실 너무 지가가 그렇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팔기 좀 약간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강서구는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1분기 것만 따로
네. 빼볼게요. 보시면은 강남구가 전체 거래 금액의 35%예요. 그 전체 거래량이 12%고요. 압도적이네요. 예, 강남,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초, 성동구, 영등포구, 송파구. 근데 보시면은 주로 저희가 그 선호하시는 지역들이 주로 거래를 계속 이끌고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거래가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된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사고 나서 나중에 되팔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부동산의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주요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가 황금성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여전히 황금성이 떨어진다. 작년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지역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서 이 중위 가격에 있는 아직 좀 약간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데를 좀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야만큼 거래량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은 뭐 동작구나 그리고 뭐 강서구도 저는 뭐 지역에 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동구가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없었어요. 뭐 이런 데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고 송파가 좀 그래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용산구도 이제 다시 상권이 살아나겠죠. 용산구랑 성동구는 이상하게 건물 찾기가 힘드네요. 아니 하나 사고 싶어 갖고 돈은 없는데. 고객님이세요? 촬영 접점.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선호하는 지역을 이왕이면 보시되 네.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좀 줄어든 이유를 이렇게 숫자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고 좀 살 게 없어서 못 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예, 진짜. 예. 이게 2분기, 3분기 데이터로 다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좀 놀랄만한 숫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당선인 집무실이 용산으로 네. 이전을 하게 되면 네. 그쪽 인근의 어떤 상권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좀 침체되는 명동이라든가 이런 상권들도 많이 활발해질 거니까 데이터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김에 중간에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1분기 결과로 네. 방문해 주셨잖아요. 저희 빌딩 부부에. 그럼 2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7월 정도에도 혹시 또 와주시나요? 7월에 이제 휴가. 그래서 좀 더 메시지를 좀 찾아봤어요. 네. 저희가 이제 빌딩을 사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냐. 저는 긍정론자니까.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냐. 네. 뭐 따져보면은 지금 금리는 상승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죠? 요새 만나시는 분들 어떠세요? 젊은 나이대가? 나이대가 젊죠. 저보다 더 어린 나이 때 계약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예. 네. 진짜로 만나뵈면은 네. 연령대가 많이 젊어지셨어요. 맞아요. 예. 네. 주변에 성공한 투자 사례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약간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대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건물이 대중화됐죠. 예전에 비해서. 예. 네. 그러다 보면 내가 금리가 오르니까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싶어도 내가 안 사면 누가 사버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약간 경쟁이 좀 심하죠. 건물이나 빌딩 투자가 좋은 게 실패했다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시장이 안 좋다는데 막 어떡해? 라고 했을 때 100억 주고 샀는데 50억에 팔았어. 이런 사례는 없잖아요. 됐어. 안 팔면 되지. 월세 나오니까 됐어. 이렇게 보통 하시니까. 그것도 어쨌든 성공 사례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인 성공 사례도 많지만 실패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정자사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저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 이제 그렇죠. 용도가 다 끝나니까. 네. 가로수길 건물 주시면 그 명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공사 기간 동안 제가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사시는 분들한테 요새는 만들어져 있는 건물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비싸죠. 네. 예. 그래서 주로 저희가 명도 가능한 물건들 위주로 좀 강남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잖아요. 네. 예, 추천을 드리면 이제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데 뭐 금리가 오르는데 막 이렇게 이자 감당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사실 때 약간 1년치 이자 정도 약간 여유를 두고 좀 자본을 통장에 놔두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고 그렇죠.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좀 1년치 이자 정도 자금 스케일을 잡아라.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그러면은 뭐 겁날 게 있나요? 제가 따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 건물에서 이자를 뭐 9천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1년 이자가 1억이에요. 2년이면 2억이고 3년이면 얼마죠? 3억이에요. 3년 뒤에 지가는 얼마가 올라요? 3억이 오를까요? 더 이상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감내할 수 있어야지 뭔가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금리가 오른다고 무서워서 팔아버리면 실책이죠. 예. 보통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과거 사례를 비교하시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금리였으니까 지금은 금리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거 플러스에 이자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도 가져가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시세를 또 감안하면은 그거는 비용이 아니고
이득이다. 이건 뭐 요즘 분들은 절대 공감 못 하시겠지만 저희 10년 전에 제가 일 시작했을 때 대표님 밑에서 일을 배울 때 그때 기본적으로 금리 몇 %세요 하면은 6, 7%였어요. 그때 건물주분들이 내시는 금리가. 근데 그 시절에도 건물주분들은 버티셨거든요. 지금 뭐 2%대였다가 지금 뭐 최대 4%까지 갔다고 해서 무너져 내릴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금융위기 때 팔았던 분들은 다들 후회하시고 네. 그때 사셨던 분들은 다들 잘 투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막 패닉세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고 제가 꼭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서두르시되 너무 조급하게 사지 마라. 저희가 명도 완료된 건물을 사잖아요. 네. 그 고객들한테도 명도 되는 것들 위주로 브리핑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좀 싸거든요. 음. 그럼 뭐 리모델링 하든 신축을 하든 뭐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강남 한 바퀴 쭉 돌아보면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신축 건물도 임대료는 그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1년에 5%잖아요. 네. 기존 건물 임차인들은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근데 신축 건물은 자기 맘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이제 오르겠죠. 지금 다 올랐어요. 건축비, 원자재값 다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지금 안 오른 게 있어요? 하다못해 치킨값도 올랐어요. 상업용 건물 임대료 빼고 다 올랐어요. 그러네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신축 건물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그러네요.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 재미와 질에 비해서 구독자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저평가돼 있는 땅 같아요. 네. 앞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너무 많아서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호재 중에 하나가 네.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예. 오늘 큰 호재. 건물에 대한 긍정 전문. 긍정론자, 긍정. 아, 되게 애칭이 많네요. 긍정 전도사. 김주환 대표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